안녕하세요.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행복한 주말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도움 되실 만한 것들 한번 싹 모아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어제와 비교를 해봤을 때 암호화폐 시장 자체 내에서 큰 변동은 보여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알트코인들이 조금씩 꿈틀꿈틀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플사의 직원들이 리브라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관련 기사들이 한꺼번에 또 나와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마커스 트레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브라 프로젝트는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이다. 즉 개방되지 않고 폐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리브라 토큰은 스위스에 기반을 둔 리브라 협회에 의해서 관리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이 암호화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리브라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중앙화가 된 그런 시스템입니다. 바로 연상되는 코인이 한 가지가 있죠. JPM 코인인데요. 리브라나 JPM이나 시스템 자체는 거의 비슷비슷하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만 리브라 같은 경우는 이미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 세계의 많은 유저들을 확보해 놨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굉장한 강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법정 통화와 연결된 스테이블 코인들은 그 전부터 계속해서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미래에 과연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얼마나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의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빗 슈월츠가 리브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또 한글로 바로 만들어 오셨길래 기자분께서 이것을 같이 읽어보면 되겠죠. 리플 CTO 데이빗 슈월츠, 리브라 별개 네트워크일 뿐 상호 운영성이 떨어진다. 이 리브라의 백서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리브라는 상호 운영이 가능한 프로토콜이 아니다. 리브라 협회 감시를 받는 또 하나 별개의 네트워크일 뿐이다. 반면에 리플사의 인터레즈 프로토콜, 리브라와는 완전히 다른데 ILP는 다양한 네트워크 간의 연동을 가능하게 한다. ILP는 일반 통화, 암호화폐를 막론하고 이를 블록체인이나 결제 시스템으로 옮길 수 있는 리플의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이다. 리플은 ILP를 통해서 XRP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자산 결제 솔루션을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광범위한 암호화폐 채택을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암호화폐 산업은 탈중앙화의 힘을 더 잘 활용하고 현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다라고 전달을 합니다. 자, 거의 같은 맥락이죠. 리브라는 리브라 내에서만 놀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마련된 반면 리플사의 인터레즈 프로토콜은 이제 전부 다 개방시켜가지고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플사의 제품 총괄 크레이그 드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라의 암호화폐로서의 합법성에 대해 묻는 트위터 게시물에 대해서 페이스북이 지원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페이스북 상에서 법정 화폐 계좌를 운영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리브라는 블록체인 솔루션으로 포장된 현금이다. 자,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블록체인으로 포장된 현금이다라는 표현이 틀리지는 않았죠. 역시 리플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사실 리브라는 리플사의 경쟁 상대뿐만 아니라 중앙은행들의 그리고 국가들의 경쟁 상대이기도 하죠. 그런 면을 봤을 때 이제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겠는데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하면은 이 탈중앙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없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계좌 언제든지 얼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저런 부분들 때문에 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들은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언제나 XRP 커뮤니티에 공식적인 좋은 정보를 찾아가지고 공유를 해주시는 이 스티븐 DM님, 이번에는 이런 스크린샷을 올려주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년 동안 봐왔지만은 굉장히 믿을만한 사람입니다. 딱 봐도 리플사의 직원이 사용을 했었던 프레젠테이션의 일부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확한 출처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었고요. 일단 딱 보시면은 ILP, 인터레즈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ILP가 어떤 식으로 사용될 수 있느냐, 어떻게 상호 운영성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여러가지 프로젝트들이 ILP를 통해서 성취가 되고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이크로 페이먼트의 코디어스, 언해시의 이름이 보이고 있고 웹상의 지불에서 크롬, 암호화폐 자산을 예로 들어서 XRP, 이더리움, 중앙은행,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잉글랜드,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하이퍼레저 퀼트, 모바일 머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모잘룹, 은행들, 그리고 리플사 모든 것이 ILP를 통해서 엮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호 운용성 이런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리플사의 목표이고 보시면은 여기에서 사용되게 될 브릿지 커런시 그것이 이제 XRP가 되게 되겠죠.
슬라이드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를 들어 가지고 만든 그런 슬라이드가 될 텐데요. 인터레저 페이먼트,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냐 보시면은 영국의 월드페이, 중국의 알리페이를 암호화폐 XRP로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런 부분이 가능하고 이 기술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개발이나 발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상용화 될 수 있기를 저희는 기대를 해보고 또 기다려야겠죠. 세상에는 정말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이제 우리가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프로젝트 하나하나들이 다른 프로젝트들과 연결될 수 없다면은 각자의 독립된 객체에만 머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암호화폐, 모든 현금들을 중간에서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리플사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중매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서 필요성이 더욱더 증가되지 않을까. 말 그대로 인터넷처럼 모든 것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그것이 XRP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엔 데이빗 슈월츠 트윗을 오늘 많이 공유를 하게 되는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에서 5분이면 찾을 수 있는 2012년 9월에 제작된 공개 기록, 공개 문서인데요. 이 문서에는 크리스 랄슨, 제드 맥켈럽, 알서 브리도 이 셋이서 XRP 레저를 만들었고 모든 XRP를 리플사가 설립되기 전에 이 회사에 모두 기부한다는 문서이다. 그러니까 XRP 같은 경우는 리플사가 창립되기 전에 XRP가 이미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서겠죠. 고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XRP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리플사의 자회사인 스프링이 인터넷의 가치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속도와 확장성에 집중하는 턴키 페이먼트 솔루션 개발 업체인 로고스를 인수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인수를 했다는 거. 자, 이 스프링 프로젝트의 담당자인 이센 비얼드는 많은 기업들이나 많은 개발자들이 XRP 레저 위에서 개발하는 데 있어서 흥미를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로고스는 최초로 XRP를 중심으로 DeFi, 이 블록체인과 금융이 결합된 단어죠. Decentralized Finance를 DeFi라고 하는데 이 최초로 XRP를 중심으로 DeFi를 구축하고 상품을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XRP 최초로 탈중앙화된 금융상품이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로고스는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지불과 경제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연구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XRP 생태계가 조금 더 넓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XRP 중심의 금융상품, 이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한편 이 스프링사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을 인수할 때 돈을 얼마 정도, 인수 금액이 얼마였는지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인수 금액이 좀 비쌌었으면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을 걱정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왕 인수했으니까 제대로 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온라인에 다시 올라와가지고 짧게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중동 쪽에는 이슬라미카 500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포춘 500 같은 것이겠죠. 여기에 전 세계에서 이슬람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 500명 중에 한 명, 바로 빵형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죠. 참고로 오타 냈습니다. 스펠링은 맞지가 않는데요. 리플사의 빵형, 중동 경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500인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코일의 창립자이자 리플사의 전 CTO 스테판 토마스가 네덜란드에서 또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웹 수입 창출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리플사가 전 세계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블록체인 연구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죠. UBRI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일본 쪽에서 다시 한번 또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추가가 된 두 개의 대학교는 도쿄대학 그리고 도쿄국립대학을 새로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리플사에서 활약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많기 때문에 놀랍지는 않죠. 그리고 일본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굉장히 개방적이라서 앞으로도 관련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좀 나와 주었으면 좋겠죠. 한국 대학에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대학들이 몇 개나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수업들이 많이 창설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XRP를 월봉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XRP는 강한 지지대 위에서 놓인 상태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으며 RSI상 과매도된 그런 상태이다. 4달 연속으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큰 반전의 때다 라고 어떤 한 분석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 반면에 FX 스트리트 소속의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XRP가 24일 이후 소폭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단기 추세는 여전히 하방을 향하고 있다. 24센트대를 회복을 해야 하락세가 완화된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25센트대를 돌파한다면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 XRP 달러 차트에서 1시간 차트에서 100일 단순 이동 평균선이 저항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상향 돌파한다면 27센트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 가격 때문에 굉장히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좀 빨리 회복이 됐으면 저도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그런 트윗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빗앵글로라는 사람이 있죠. 자신을 비트코인 고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이 폼플리아노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어이 폼프, 나랑 내기를 하나 하자. 비트코인 25개를 걸고 내기를 하겠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12개월 안에 XRP가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을 것이다. 그래서 XRP가 이기면은 25개 비트코인 나한테 주고 비트코인이 더 활약을 한다 그러면은 25개 비트코인을 폼플리아노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는 나중에 또 추가로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요. 이 폼프랑 피터 시프가 금과 비트코인을 두고 논쟁하고 있는 동안 폼프는 XRP의 가능성을 보지 못했다. 자, 과연 이 사람, 이 비트코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다음 12개월 동안 XRP가 활약할 거라고 합니다.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것과 비슷한 맥락의 그런 트윗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크립토 매니악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일단 상당한 또라이인데요. 뭐 어떤 내부자가 중요 정보를 흘렸는데 2019년 10월 10일 XRP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날을 주목하라. 이것은 연습이 아니다. 실전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당연히 뭐 저는 전혀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혹시 모르니까 재미로 이렇게 기다려보는 것 자체는 나쁘지는 않겠죠. 자, 그런데도 10월달 하면은 드디어 저희가 기다렸었던 2019년 4분기입니다. 보통 스웰 시작 한 달 전에 펌핑이 오기 시작했죠. 뭐 100% 펌핑이 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2019년 10월 10일이면은 스웰 한 달 좀 안 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펌핑이 오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머니그램에서도 더욱더 본격적으로 XRP를 사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리고 또 기다렸었던 4분기 10월달에 드디어 시작이 되겠습니다. 보통 기대를 한 만큼 실망이 크다라는 말이 있긴 한데 그래도 희망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가오는 10월 많은 희망을 가지고 좋은 일들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열심히 정보들을 모아왔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하고 주말에도 열심히 일했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스트레칭도 하시고 주말 계획도 짜보시고 그 외에 바쁘신 분들께서는 이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재생을 시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